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코리안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중국 관련 소식과 한국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데요. 드디어 중국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중앙기상대는 전국 에어컨 가동 현황 지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에어컨 지도를 통해 베이징, 텐진, 허페이, 샨동, 샹하이, 중칭, 후난, 푸젠 등 16개 성시구 지역이 현재 에어컨으로 겨우 버틸 정도의 살인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25일부터 31일까지 짱난, 화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 35에서 37도를 기록했으며 심한 곳은 40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밖에 중앙기상대는 중국 도시들의 에어컨 가동 시간에 대한 그래프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난징, 샹하이, 항저우, 광저우 등 도시 10곳은 한밤중에도 28도 이상, 습도 80% 이상을 기록해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지역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베이징, 샹하이, 광저우 세 도시의 여름밤 평균 기온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가 1971년 이후 열대의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저우는 2000년 이후 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베이징과 상하이는 꾸준한 상승 곡선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것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가 온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평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1일 한국과 일본 언론을 인용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로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리서치 기업인 시노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 8,86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상위 3개 브랜드인 화웨이, 오포, 비보의 시장 점유율이 7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34.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8.1% 증가했고 2위 오포의 점유율은 18.6%를 점유했으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3위 비보의 시장 점유율은 18.5%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10% 증가했습니다. 4위 샤오미의 시장 점유율은 10.3%,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와 비보는 증가 추세인 반면 오포와 샤오미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애플은 8.6%로 5위, 한국 삼성은 1.5%로 7위를 나타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중국 메이커들이 기술 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자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중국의 ATM 현금 자동 지급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구시보는 일본 경제신문 내용을 인용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무현금 결제가 보급되면서 은행이 보유한 ATM을 비롯해 은행 영업점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리테일 뱅킹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세계 ATM기의 수량은 약 32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영업 개시 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ATM이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보다 6.8% 감소한 68만 대가 됐으며 2위인 미국은 43만 3,500대로 0.9%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2017년 말 12만 1,492대로 2,744대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경의 유력 일간지인 신경보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공유자전거 모바이크가 상하이와 선전에서 기본 이용료를 1위안에서 1.5위안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싼 요금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헌 자전거들이 거리에 방치됐다면서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져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공유자전거 이용자들은
요금 인상을 대체로 수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15분 이내에 불과하다면서 15분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용자의 사용 습관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오리무중 상태였던 갤럭시 폴드를 오는 9월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쟁자인 화웨이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회사 제품은 접는 방식부터 디자인, 화면 크기, 가격 등이 크게 달라 과연 누가 폴더블 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중국 언론이 자국 제품에 호의적 평가를 하는 반면 유럽이나 미국 언론은 비등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잠재적인 하드웨어 오류를 피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으나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기술력 면에서 삼성전자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화웨이의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애널리스트들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신 스마트폰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한국이 노르웨이를 꺾고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중국은 전월보다 한 계단 떨어진 44위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인터넷 속도 평가 기관인 우클라가 발표한 세계 모바일 인터넷 속도 순위에서 한국이 7월 기준 90.06Mbps의 속도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선두 자리를 지켰던 노르웨이를 꺾고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5G 네트워크 개통과 직결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5월 76.74Mbps, 6월 90.06Mbps까지 빨라지면서 노르웨이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한편 2위부터 10위까지는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크로아티아,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중화권인 타이완은 22위, 중국 44위, 홍콩 49위, 마카오가 50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인천 상하이 신규 취항식을 갖고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8시 20분 인천국제공항 탑승게이트 앞에서 인천 상하이 노선 취항을 기념해 이스타항공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상하이 정기편 취항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 상하이 노선은 주 7회 운항으로 출국편은 매일 오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푸동국제공항에 오후 10시 30분에 도착하며 귀국편은 심야 시간을 이용해 오후 11시 30분 푸동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2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인천 상하이 노선 진입으로 이용객들은 편의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앞으로 상하이를 찾는 단체, 개별 관광 수요와 비즈니스 여행객의 니즈까지 잡을 수 있도록 현지 관광 상품과 연계한 상품 구성은 물론 다양한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15일부터 대한민국 비자 신청 상하이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총영사관 관할 지역 비자 신청 장소가 15일부터는 기존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 상하이센터로 변경되고 개인의 직접 신청이 허용돼 더욱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지역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지난 2015년 9월 14일 광주와 칭다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2018년 한 해 동안 약 37만 건의 비자를 발급해 전 대한민국 제외 공간 중 비자 발급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행 비자는 개인 직접 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여행사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개인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업무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센터 내에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코트라, 한국농산물유통공사 등의 한국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 한국농수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해 센터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에 볼만한 영화 소식입니다. 8월 9일 개봉하는 SF 영화 상하이 보루는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 지구를 지킨다는 내용의 영화로 중국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장량은 인류연합군의 수석부대장이자 지휘관인 린난과 함께 세계 엘리트 군인들과 외계인을 물리치는데요. 인류연합군의 뉴욕 도쿄 기지가 파괴되면서 마지막 기지인 상하이를 최후의 보루로 결전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제작비만 3억 위안을 들인 상하이 보루가 전작인 유랑지구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8월 16일 개봉하는 앵그리버드 무비 2.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큰일 난다. 호시탐탐 알을 탐내는 식신대망 레너드를 물리치고 아싸에게 인싸가 된 버드 아일랜드의 악동 히어로 레드. 평생 앙숙인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난다. 얼음 공격을 퍼붓는 독수리 왕국의 예민 보스 제타에 맞서기 위해 한 팀으로 뭉친 그들. 과연 이들의 연합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어제는 적, 오늘은 친구. 아슬아슬한 팀플레이가 시작됩니다. 8월 23일 개봉하는 분노의 질주 호흡스 앤 쇼. 드디어 그들이 만났다. 공식적으로만 세상을 4번 구한 전직 베테랑 경찰 루크 홉스. 분노 조절 실패로 쫓겨난 전직 특수요원 데카드 쇼. 99% 완벽히 다른 두 남자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가능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되고 마는데, 올여름 이 3편의 영화로 더위를 말끔히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이 코리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다소 어눌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